6월 15일 일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후차권에서 다소 좀 뒤집히면서 배당이 만들어졌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광명우스컵 7라운드 강동주가 무난하게 우승차에 나갔습니다만 유지훈, 김연경, 유근철이 아닌 김태훈이 버텨내면서 2차권 진입, 배당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0라운드 이로키가 때리고 김민준이 쫓아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로키가 그대로 버텼습니다. 김민준이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라운드는 아무래도 김동원이 유리하다 하지만 빠질 가능성 대비해서 안정하고 문영일의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최순영까지 묶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다소 좀 접전이 일어나가는 편성이 매우 많다는 점, 4대3의 맞대결인데 상당히 좀 어중간한 선수들이 접전, 우승,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생각해보면 어느 한쪽 라인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설명에 앞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문영윤, 강동주, 김종현, 정혜권, 이로키, 백유태, 안지용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영윤, 강동주, 김종현, 정혜권, 이로키, 백유태, 안지용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 이차현이 객관적인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조용소, 김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소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차현하고 김종현이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최성국이나 문영인이 덮고 시작하고 장찬재가 따라 나서게 된다면 이차현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지 못하면서 배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차현이 분명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지만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차현이 시원스럽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면서 강병석이 아닌 우성식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도 장찬재가 힘을 쓰게 된다면 조용소는 몰라도 김종현은 마크되면 잘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쫓아 나섰었던 김종현이라는 점에서 이차현이 챙겨주면 김종현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일처럼 시원스럽게 이차현이 힘을 쓰고 김종현이 마크 지켜내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차현하고 김종현의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문영인도 지중원일 때만큼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도로까지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힘으로 버텨내고 받아서 뒷자리 털면 문영인 정도는 충분히 책순간 진입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차현이 문영인과 호흡을 맞춰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현이 막혀 나갔을 때 줄 끊어지지 않는다면, 전일도 보니까 줄 끊어지지 않았어요. 챙겨주게 된다면 이차현과 김종현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문영인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문영인이 쫓아가지 못하거나 김종현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후차권에서 최성국이라든지 장찬재도 상황에 따라서 착순권, 삼복순 공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차현도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지 못했었던 경주도 꽤 있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공격적으로 노려보게 된다면야 문영인하고 장찬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영인하고 최성국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노저수들의 완승도 과감하게나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차현 중심으로 저배당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게 된다면 노저 선수들 묶어서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일처럼 시원스럽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반대 라인 중에서 때려서 버텨낼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김종현이 전일처럼 잘 쫓아가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7라운드 이번 편성도 맞대결 양상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강동주가 전에도 여유있게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칫 넘어가지 못할 뻔했습니다만 꾸역꾸역 강동주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29기 올라와서 우승급 올라와서 나름 성공을 펼쳐나가고 있는 강동주입니다. 아무래도 연대세력 오기호하고 이수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수원도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마크 됐을 때 전일도 잘 쫓아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잠시 놓칠 뻔했습니다만 따라 나섰었던 이수원이에요. 그 점 때문에 금일도 강동주의 뒷자리는 이수원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최용진이 자리 잡는 겨져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류성희가 자리 잡거나 뭐 이동근 한지호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강동주가 이수원을 달고 오기호를 뒤에다 붙이면서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성희가 선행감은 괜찮습니다만 지그시 시속이 올라가는 스타일이긴 만큼 강동주가 냅다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수원 마크 지켜내는 전일처럼만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털리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연합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동주하고 이수원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동주하고 이수원 전일처럼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쫓아 나서기만 한다면 착승건진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차만큼 류성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내선 잡고 버텨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동주하고 유성희의 동반 입장도 배제할 수 없는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유성희가 알아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강동주하고 유성희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수원과의 협공 가능성이 이래저래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수리 들어간다면야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견이 마크 지켜내게 된다면 지금 오기호도 졸전을 거듭하고 있긴 합니다만 강급 직전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오기호도 3차 권진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수원이 털리게 된다면 최용진과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강동주가 화끈하게 넘어서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꾸역꾸역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유성희가 최용진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유성희하고 이동근이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성희하고 최용진입니다. 류성희하고 이동근 정도는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강동주가 선발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우승급 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노려보게 된다면 유성희하고 최용진, 유성희하고 이동근 정도는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젊은 강동주가 다 이수원을 챙겨 나갔을 때 버텨내면 동반 입상 가능하고 털리면 유성희 정도는 착승권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8라운드 전일 안재용이 김동훈을 상대로 완벽한 완승을 거뒀습니다. 12라운드 김동훈이 분명히 유리하다. 하지만 안재용이 문영인 달고 긁어버리게 된다면 넘어서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안재용하고 문영인의 동반 입장 깔끔했었고 최순영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안재용 입장에서는 황영근, 박진호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크력만 높은다면 박진호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물론 황영근도 선행 타이밍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이 몰고 가고 박진우가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영근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짧게 가져갈 수도 있고 서는 경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어설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안정하고 박진우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영근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안재용 입장에서는 힘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힘을 쓴 상황이기 때문에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황영근도 든든한 연대 세력이 있으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잘만 가면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정, 황영근의 동반 입상까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정하고 박진우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안정하고 황영근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백유태가 타점 잡고 힘을 썼을 때 남영찬이 몰고 갑니다. 강변석이 쫓아 나서는 겨져될 가능성이 높죠. 백유태도 안재용 상대로 힘을 써야 되는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인 만큼 남영찬이 이를 상대로 살짝 잡아나가는 견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남영찬하고 백유태 정도는 남영찬하고 강병석 정도는
과감하게 안정이 타점 잡지 못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남영찬하고 백유태입니다. 남영찬하고 강병석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도 3복승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안정이 시속감이 원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들 완벽하게 챙겨 나가게 된다면 박진우, 황영건 완벽한 한복승 경주권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일 우승으로 김동을 제압하면서 자신감 얻은 안정입니다. 박진우, 황영근과의 동반 입장 쪽에 박진우가 아무래도 마크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 김연경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예전에 김연경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행 활인 나가고 김원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뭐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이로키가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저치기 나서는 과정에서 김민준이 몸싸움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쫓아를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이로키 운 좋게 선행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김연경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이로키가 자리 잡고 김원호가 쫓아 나서는 경주, 이렇게 선행감이 괜찮다면 김연경이 몰고 와서 승부 타이밍 을 조절해 나가는 추입 승부 펼쳐 나갈 수도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견이 대타 출전했는데 전일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상대가 원준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기원 최근 들어서 고전하면서 점수가 다소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양견이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양견이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이상경과 연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양견하고 이상경의 동반 입상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상경도 직선에서 차 나올 수 있는 만큼 양경과 이상경의 동반 입상 먼저 시작하면 이로키가 타점 잡지 못하죠. 김형경까지 함께 힘든 견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양견하고 이상경의 동반 입상 먼저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뒤늦게 김연경이 차가 나오게 된다면 양견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양견의 힘대결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보다는 양견이 한 수 위에요. 최근 들어서 고전하면서 점수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 양견이 힘을 쓰고 이상경이 호미권 막혀 나가는 양견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로키가 제기랑 발에 나가고 김연경이 몰고 가게 된다면 김원호가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경이 털어내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김연경하고 이로키의 동반 입상, 김현경하고 이상경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는 점 이로키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김연경이 추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경주인 만큼 김연경하고 이로키입니다. 김연경하고 이상경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로키가 타점 잡으면 유리할 것 같은데 양기원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양기원과 이상경의 동반 입상 쪽을 한번 복승 중심으로 먼저 배당 공략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김연경 몸싸움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취입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을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라운드 박준성이 시속감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도 박준성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대 세력 확실하게 이수원, 김범준까지 윤여범을 상대로 챙겨 나갔었던 박준성 과연 정혜건, 고재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정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김태원이 전처럼 힘을 씁니다. 고병수하고 권승호가 견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준성은 아무래도 서둘러서 견주파로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고재준하고 정혜곤이 쫓아 나서야 되는 상황이죠. 타종부터 때린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정원의 선행감도 만만치 않고 고병수가 또 몸싸움이 능하기 때문에 박준성이 때려준다 하더라도 두 선수 쫓아간다는 보장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준성 혼자 달아났을 때 주정원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광일 아들이죠. 선발급에서 올라왔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선행력까지 갖춘 주정원이라는 점에서 받아가게 된다면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받아서 간발의 차이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1살 어린
주정원이라는 점, 박준성과 주정원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일요 경제 강한 고병수가 끊어먹기 나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준성하고 고병수 동반 입장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챙겨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쫓아간다는 보장 없는 것 같아요. 박준성, 주정원과 고병수가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 그 중에서도 젊은 주정원의 선정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주정원이 긁어버리고 고병수가 막혀 나갔을 때 박준성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김태훈도 전일 힘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았었던 김태훈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배당 만들어지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정원하고 고병수입니다. 주정원하고 김태훈 정도는 노조서들에 의한 완승 가능성,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기복은 심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은 비교적 수월한 편성 배정받은 박준성의 강공 승부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연대 세력과의 협공은 조금 힘들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챙겨준다면 아무래도 정혜권 정도는 3차권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줄 끊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11라운드 이번 편성 류근철하고 김범중, 우성식이 연합혈전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차 류근철 생각이 많습니다. 우성식도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김범중은 아무래도 류근철의 뒤만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우성식, 류근철, 김범중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된다면 유지훈이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유지훈 강동주의 뒷자리를 막혀 나갔었는데 강동주가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유지훈이 뒤늦게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만큼은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류근철의 뒤를 바짝 노리게 된다면 유지훈 직선 취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주 풀어나가긴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도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에요. 서로 타이밍 제해놓은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지훈이 직선 취입발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유지훈하고 류근철의 동반 입장 쪽으로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지훈하고 류근철의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복수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지훈하고 김범중의 동반 입장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유지훈하고 류근철입니다. 유지훈하고 김범중의 동반 입장, 연이틀 연대 세력이 없었던 유지훈 경주 상당히 풀어 나가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일 보니까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았었다는 점에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닌 만큼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유지훈이 연이틀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금일도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면 류근철이 승벽발에 나가면서 우성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류근철은 김범중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까지도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지훈이 과연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느냐,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머리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 김범중, 류근철, 우성식의 연합으로 유지훈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접근해 봐야 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진이 잘만 하면 전장균과 연합도 삼복승에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유지은이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결승 12라운드 원준호가 아무래도 시속감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동서울팀 김정호, 김동훈과 완벽한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김정호가 힘을 쓰고 원준호가 몰고 가고 김동훈이 따라 나서는, 김민준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겨져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여범하고 김주동 두 선수 비노조 노조 선수들인데 경주를 풀어 나가기는 뭐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원체 시속이 빠른 경주라는 점에서 김정호가 힘을 쓰고 원준호가 짧게 가져갈지 넘어서면서 김동훈까지 불러들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훈이 전일 안지용에게 밀려나면서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김동훈도 특성급 저력이 있는 선수예요. 원준호가 아무래도 김동훈을 배제하고 경주 펼쳐나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원준호하고 김동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정우가 힘을 쓰고 아무래도
있고 원준호가 이를 활에 나가는 견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원준호하고 김정우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원준호하고 김동은입니다. 원준호하고 김정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동설태 완승까지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연이틀 몸 상태는 최순영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호미권에서 저칙 타임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전 경주에서도 최순영의 창원 경기에서 김민철 상대로 저칙 나서면서 1000배의 주인공이 됐었습니다. 물론 뭐 김승경과 동반 입상으로 배 1000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저칙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뭐 최순영 머리 정도는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최순영 이창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최순영을 중심으로 김동원, 최순영을 중심으로 김정우, 최순영을 중심으로 원준호까지는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최순영이 넘어서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원준호가 김정우, 김동훈을 활에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정우가 시속감만 좋다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동훈과 연합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최순영을 복싱의 중심을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영 우스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주도력을 갖춘 서들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노조 서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접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